5월의 따스한 햇살이 시골집 마당을 비추던 그날, 김정수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끝은 여전히 부지런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사는 삶이 때로는 쓸쓸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털며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순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35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몰라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억 5천만 원 정도요.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시골에서 혼자 사는 정순에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네, 서울 전세가 너무 비싸서요. 미안해요,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논밭들이 떠올랐어요. 그 땅들을 팔면 아들이 원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마당 한편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논 2마지기, 밭 3마지기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은 아팠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김정순이에요. 땅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서둘러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박 사장은 땅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1억 8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농지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정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돈보다 조금 더 많으니 결혼 준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고 정수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거란다. 너 잘 되라고 남겨두신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정수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하니? 엄마가 준비할 것도 있고. 아, 그거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에서요. 정수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어떤 한복을 입고 갈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고급 한복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 칠순 때 맞춘 한복이었는데 아직도 새 것처럼 반질반질했어요. 이걸 입고 가면 되겠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바빴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고 한복에 어울릴 놀이개도 새로 장만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장가가요.
서울 대기업 다니는 좋은 아가씨를 만났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정순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며느리를 보시는군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정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으며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민수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복을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엄마, 그게 결혼식 말인데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좀 격식을 따지시는 분이세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서 체면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정순의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시골 사돈이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요. 웨딩홀도 강남 한복판이고 오시는 분들도 다 서울 사람들이라서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골 사돈이라니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였군요. 민수야, 내 말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게요.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전세금을 마련해준 어머니가 결혼식에는 부끄러워서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복도 새로 다렸고 머리도 예쁘게 했는데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 정수는 겨우 그 한마디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알겠다. 안 간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림질해 둔 한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롱 깊숙이 다시 넣어두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시골 할머니, 창피한 시골 사돈.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화를 냈을 거야. 하지만 정수는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텃밭으로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쯤이면 민수가 새 출발을 하고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점심때쯤 동네 윤 여사가 찾아왔어요. 윤 여사는 정순보다 5살 많은 76살이었지만 정순과는 중마고우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정순아, 오늘 민수 결혼식 아니니? 왜 집에 있어?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어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창피하다나 뭐라나. 윤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자식이 어미더러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니야, 며느리 쪽에서 그러는 거야. 시골 사돈이 오면 부담스럽다고. 어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논밭까지 팔아서 전세금 대준 어미를 창피하다니. 윤 여사가 붕괴하며 소리쳤지만 정수는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잘 마쳤어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정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폰을 내려놓고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민수 며느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어머, 정순이 며느리 봐. 결혼식 사진 올렸네. 화면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만 모인 단촐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이라니.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단촐하고 따뜻했다는 말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이 있었다면 단촐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강남에 있는 건물 말이야. 절대 급할 때 말고는 팔지 마. 그게 당신 노후 보장이니까. 그 건물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산 강남의 4층 건물. 지금은 시세가 30억도 넘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지금까지 그 건물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강남구 신사동 4층 건물, 소유자 김정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순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았던 거였죠. 여보, 이 건물은 당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을 우려했던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윤 여사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다며 윤 여사가 제안한 거였어요. 정순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나와야 해. 마음도 환기되고. 시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정수는 문득 윤 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사님, 자식이 부모를 창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순아, 너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윤 여사의 말이 정순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착하게만 살아온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결심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매달 8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모아만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법무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초안을 만들어 보죠. 정수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분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법무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강남 건물을 윤 여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말이죠. 윤 여사는 지나온 오랜 시간들을 정순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줬고 아플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정순이 우울해할 때면 억지로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줬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죠. 엄마, 민수예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차를 내주며 물었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엄마, 민수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강남에 건물 갖고 계신 거 맞아요? 정순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게 신혼집 전세 계약 갱신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엄마 성함을 봤어요. 강남 건물 소유주 명단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건물을 갖고 계시면서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정순의 차가운 대답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 정순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식에 엄마가 오면 창피하다던 그 아들 말이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민수야,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논밭 팔아서라도 내 전세금 만들어줄 때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를 창피해했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가진 건물이 30억이 넘는다는 것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도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정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안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며느리 때문이었지. 정순이 담담하게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내 탓하지 마세요.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래, 내가 바보였다.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정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어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윤 여사님과 부모 없는 청년들에게 주기로 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30억이 넘는 건물을 남에게 주신다고요? 남이 아니야. 윤 여사님은 지난 많은 시간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주셨거든. 병원도 함께 가주시고 아플 때 간병도 해주시고. 정순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외로우셨을 때도 전혀 몰랐던 거죠. 엄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민수야,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지만 유산은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란다.
정순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정말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여행 갈 때도, 새 집으로 이사할 때도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았죠.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수 없나요? 이미 법무사한테 맡겼다. 내가 죽으면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30억이 넘는 재산이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민수야,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도 이미 마음을 정했단다. 정수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윤 여사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찾아와서 어머니께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무 늦었던 거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윤 여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유 원장을 정식으로 공증받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공증받으면 번거로워집니다. 네, 확실해요. 정수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유 원장에는 건물의 반은 윤 여사에게, 나머지 반은 부모 없는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윤 여사는 옆에서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돼. 그냥 조금만. 여사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분은 여사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처럼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수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혼자 사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전세 사기로 집을 잃거나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젊은이들 말이죠. 그날 저녁 정수는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오늘 유 원장 공증 마쳤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민수야, 내가 나를 창피해했을 때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단다. 엄마,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반은 윤 여사님께, 반은 혼자 살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억씩 나뉘어도 여전히 큰 돈이었거든요. 엄마,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다만 내 재산은 나를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거야. 정수는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윤 여사가 저녁거리를 가져와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어요. 정순아, 고마워.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모 없는 청년들 돕는 일도 좋은 생각이야. 여사님,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두 사람은 함께 텃밭으로 나가 저녁 햇살을 받으며 상추를 땄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사랑만 받고 도리는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언젠가 다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자식이라도 사랑만 받고 도리는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언젠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남은 생도 가진 것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바로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